자, 그러면 조선 농업사 부분을 볼게요. 자, 조선은 중농 억상 정책을 이제 진짜 성리학적인 어떤 경제가 될까 해서 그래갖고 이제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농사직설이에요. 예,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것들을 했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농사로서 2년 3자 윤작법 그리고 이항법이 남부 지역에 일부 보급이 됐고 고려 때부터 그렇지만 가뭄 우려해가지고 정부가 억제했다. 그 12법이 발달됐고 연작 상경이 가능했다는 거. 그리고 목화 재배가 확대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때 농서가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뭐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농가 집성하고 여기 밑에 숙종 이후에 뭐 색경이나 산림경제나 임원경제지 등등의 차이점을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농가 직성은 좀 보수적인 거예요. 그래갖고 주로 이제 쌀농사 위주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밑에 있는 17세기 많은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돼서 상업적 농업 이런 것들 이제 또 강조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선후기 때는 이제 상품 작물이 많이 재배됐죠. 그래서 쌀은 이제 일단 제일 먼저 상품화됐고 그 외에 채소, 담배, 인삼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후기 때 들어가면 집화법에서 뭐가 바뀌었죠? 이항법 많이 보급되는데 그게 가능했던 것이 이제 뭐냐면 저수지 같은 수의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항법이 보급되면서 이항법이 보급되면 항상 이모작이 일반화돼요. 벼와 보리가 이모작이 이제 되고 그다음 저수지나 보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되고 이항법이 보급되면서 노동력이 절감되면서 강작이 가능하다. 그래서 농촌사회 계층 분화가 일어났죠. 부농, 임노동자 등등등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 자, 여기 친절하게 여기는 또 그림까지 그려주셨네요. 이분은. 예. 반농사 같은 경우에는 농종법에서 뭘로 바뀌었죠? 경종법 바뀌었어. 그래서 농종법은 2당에 만든 거지만 경종법은 여기 고당에 파가지고 하죠. 그리고 지대 방식에 쓰던 이제 초창기 16세기 후반까지 16세기 후반에 타족법이 이제 일반화됐다고 했죠. 그래서 2분의 1 변적 관수제. 근데 이것이 이제 뭐냐면 도족법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이게 아마 18세기 때 넘어가서.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도조법이 등장한 시기가 도조법 18세기예요. 근데 책마다 교과서마다 관점마다 또 달라. 그래서 18세기 때 타조법 밀어내고 일반화됐다. 이렇게 이제 서술되어 있는 교과서가 있는데 반해서 18세기 때 도조법이 등장했다까지만 서술한 교과서였어요. 그러니까 지대 방식은 타조법인데 아직까지 도조법은 부수적이다 이런 방식이 있어. 아직까지는 뭐 학계에 좀 견해가 있긴 있어요. 예. 자, 타조법이 일정 비율에 따라서 걷는 소장률인데 반해서 도조법은 일정 액수에 따라서 소장을 나는 방식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 때 소작인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물론 도조법도 이제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정조법하고 집조법이 있죠. 예. 그래서 보통 집조법이 많이 쓰이긴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도조법은 정조법이에요. 정조법. 그래서 집조법하고 정조법의 차이점은 나중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도조법에는 도지권이 있죠. 예, 그래서 매매, 양도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런 것도 있고 전세권, 그 토지 그 경작권이 따로 소유권과 분리돼 가지고 매매, 양도가 가능한 그런 내용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지주 전호제 관계가 이제 신분적 관계에서 경제적 관계로 변화됐다. 예. 자, 조선의 이제 상업사를 보죠. 자, 조선 초기 때는 전기 때는 중로 억상 정책을 실시했어요. 이거 화폐도 발행했지만 자급자족 전개 형태이기 때문에 널리 유통되지 못했어. 그때 이제 발행된 화폐들 보면 저와 조선통복, 팔방통복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의 시정상인들이 이제 활동을 했었고, 그 다음에 5일장부터 해갖고 장씨가 이제 했는데, 이 장씨는 15세기 후반 때 전라도 지역에서 먼저 출현했다고 해요. 그래서 16세기 중엽 때 전국적으로 일반화됐고요. 그리고 18세기 때는 일부 상설화된 시장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때 장씨는 전에 있었던 고려나 고대 시대 때 시장하고 개념하고 달라요. 예전에 시장들은 좀 간설 시장이었어요. 근데 장씨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시장들이야. 예,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 요 이때 이제 보부상들이 활동을 하기 시작했고, 자 후기인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후기가 많이 나오죠. 뭐와 연결되죠? 내재적 발전론에 의한 자본주의 맹화론. 그래갖고 우리도 자본주의 싹이 탄생됐다. 이런 것들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되는데 일단 이제 상품 작물이 재배되고 대동법이 실시해서 상업 발달의 어떤 것을 촉진시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소장로 지대가 급납화돼요. 예, 민영수공업이 발달되고 공인들이 등장하고 조세가 급납화됐다. 그러니까 지대 급납화, 조세 급납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조세가 급납화되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지대도 급납화되기 시작해. 그 다음에 이제 화폐가 유통이 촉진되죠. 그래서 제일 많이 사용했던 화폐가 상평통보야. 상평통보. 그래가지고 인조 때 처음으로 이제 주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널리 보급된 거는 숙종 때야. 숙종 때. 숙종 때고 그 당시 화폐가 널리 보급되니까 이익 같은 사람은 패전론을 주장했죠. 패전론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이제 용종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화폐가 유통되는데 유통되지 않은 그 문제점이 등장해. 이게 전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재산 축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주조 능력의 한계 등등등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그 조선후기 때 전반적으로 이제 뭐냐면 계속 지속이 돼요. 예. 그러다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하냐면 19세기 들어가서 순조 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주조. 그러니까 그 상평통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구리가 많이 필요하죠. 구리 강산들 뭐냐면 적극적으로 개발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거는 물가가 안정. 이건 무슨 헛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요건 아니에요. 이거 뭐 어떻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썼는지 모르는데 가끔씩 이게 써놓트가 보면 구조화는 잘 돼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팩트가 좀 틀린 게 있어. 이게 아마 그 전한길 분이 이제 그 강의 듣고 자기 나름대로 멋있게 구조를 했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전한기가 잘못 가르쳤구나. 아니면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잘못 이해해갖고 이렇게 구조화 시켰구나. 그런 건데 이건 그냥 그 올려서 보세요. 그냥 그거는요. 예, 그거 찾는 것도 능력이에요. 예. 자, 일단 또 공인들이 등장했죠. 공인들은 이제 대동법이 이제 실시되면서 등장했던 상인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때 공인들이 도고도 이제 했는데, 도고는 매점 매석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한 상인 집단을 말해요. 그래서 출발점은 공인이야. 공인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뭐 사상에도 공인이 도구상인이 있고, 뭐 간상에도 도구상인이 있어요. 근데 출발점은 도구가 공인에서 출발했다. 왜냐하면 도구라는 명칭이 공인들이 창고를 도구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자, 사상들을 이제 보면 사상들은 정부의 어떤 독점권이 없는 상인 집단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금난정권 철폐를 했었고 이제 그 당시에 활개치게 된 상인 집단들이죠. 자, 여러 상인 집단들 경강상인, 만상, 송상, 내상, 유상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상인 집단이 어디예요? 경강상인이죠. 그래갖고 이제 이들은 선상이라고 하죠. 선박을 이용해서 상행했고 쌀을 이제 많이 이제 공급을 했고 나중에 독점하면서 쌀 파동을 폭동을 일으키는 어떤 그 원인이 됐던 상인 집단들이 경강상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또 이제 보호구상도 있고 객주와 여각이 있어. 이 중개인이 거각꾼이라고 하죠. 상품 매매를 중개해주고 운송, 보관, 숙박, 금융 주로 포고에서 이제 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여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각. 네. 규모가 이제 여각이 좀 커요. 여각이 그 뭐냐면 뭘 가지고 포구 주인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포구에 오는 물품들을 관리하고 보관해주는 어떤 주인권, 중개해주는 이 주인권이 나중에 급등하죠. 네, 왜? 되게 잘 팔려. 그래서 이익이 많으니까. 그래서 19세기 때는 후반 세도 정식은 매매 대상이 된다.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조선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전기 때는 볼 거 없어요. 그냥 돌려막기야. 네, 공장을 만든 다음에 직역으로서 이제 수공업자를 3번째 나눠가지고 돌려가면서 했던 거죠. 대신에 군대 뭐냐면 안 보내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이게 군역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군역제가 변동되면서 이것도 변동이 돼요. 그래서 납부공이 등장하니까 납부장이 등장해요.
폴 납부하고 빠지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고 나중에 이제 후기 때 들어가면 돈만 내고 이제 그냥 아예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는 간형 수거음은 거의 쇠퇴돼요. 그래서 뭐 무기나 뭐 동전 만드는 정도밖에 없고 다 뭐죠? 민영 수거음이죠. 그때 상인 자본들이 이제 뭐냐면 민영 수거음을 이제 지배하는데 이 방식이 뭐냐면 선대제야. 그래서 이 자본이 부족한 수공업자들이 상인으로부터 자금과 원료 이런 것들 미리 받고 생산을 하고 이런 것들 선대제고요. 그래서 수공업자들이 상인을 예속화시키는 건데 일부 무슨 수공업자들 등장했죠? 독립수공업자들 등장해요. 그래서 이 자본의 종류에 보면 선대제 형태의 자본을 뭐라고 하냐면 상업자본이라고 해요. 근데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해갖고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집단들 그 자본을 뭐라고 하죠? 이건 산업자본이라고 하죠. 물론 선대제가 상업자본이고 독립수공업자, 매니표처가 뭐 산업자본이다 이런 등식은 좀 약간 그렇지만 하여튼 되게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되면 상업자본에서 무슨 자본 넘어가야 돼요? 산업자본 넘어가야 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발전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상업자본이지만 일부 무슨 자본이 등장했다? 산업자본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명말 도치기 때 보면 이 선대제 형태가 등장했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발달된 그 소주나 항주 지역의 그 견직물 업자들은 기호 기금 같이 등장하면서 기호 같은 뭐냐면 상업자본에도 벗어난 상인들 자본에도 벗어난 무슨 독립된 그 산업자본가들 등장해. 일부 지역에 메뉴표처가 등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등장한 독립수공업자들도 결국에 신해통공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다시 상인 자본에 예속화돼. 이것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다음 조선시대 강업사 보면 조선 전기는 볼 거 없어요. 근데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청가의 무역으로 은리 수요가 늘어나면서 설전수세제라든지 등등등. 그럼 18세기 때는 덕대가 물주들부터 자금을 받아서 혈줄 공연을 생산한 분업을 통한 허브이 일어났다. 이것도 예전에 11년 기출문에 나왔죠. 강산 개발과 관련돼서. 그래서 11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거의 8, 9년, 9년 넘어갔죠. 나올 때 됐어요. 이거 한번. 설전수세제, 뭐 덕대제, 뭐 등등 해갖고 나올 때가 한번 됐어요. 자, 조선 무역사 보면 전기 때는 볼 거 없어요. 그냥 후기 때는 이제 형태는 공무역이지만 일부 사무역도 이제 많이 이어졌다. 그래갖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후시나 그 개시는 공무역이고 후시는 뭐죠? 몰려하는 밀무역이야. 개인적으로 하는. 자, 그다음에 대일무역은 볼 거 없고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사 넘어갈게요. 자, 거기 이제 53페이지 펴보세요. 예, 거기 이제 조선시대 사회사. 자, 신분제도는 이제 법제적으로 양천제예요. 그래서 양인과 천민으로 나눴죠. 그래서 양인은 과거 응시 가능하고 자유민이고 조용조를 납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양반, 중인, 상인 거기 다 들어가 있고, 천인은 비자유인들이야. 법제적으로. 그래서 노비가 이제 천인이죠. 법적인 천인이다. 예, 유일한 천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좀 약간 학계 견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백정, 그 다음에 제인 이런 사람도 신분상 천인이라는 설이 좀 다수설이에요. 예, 식량 역천설도 있지만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이면서 실제 여기천 해가지고 그 식량 역천 받는 사람 있죠. 실반 천육들. 이런 것도 이제 7가지가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뭐 수군, 조대, 나장, 일수, 봉수군 등등등 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반상제죠. 반상제가 이제 양천제에서 반상제도 이제 넘어간 게 언제냐? 반상제가 확립된 건 뭐냐? 그래서 이제 그걸 확립된 시기에 따라서 양천제설과 반상제설로 넘어요. 그러니까 반상제설은 처음부터 그랬다. 이게 반상제설이고, 처음에는 양천제설이었지만 16세기 들어와서 반산제설 넘어갔다. 이런 선이 있는데, 되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양천제설 턱하죠. 15세기까지는 양천제, 그러다가 16세기 때는 반산제. 이렇게 이제 본다. 자, 그래서 이제 반상제학에서 사회적 신분안에서는 4개 계급을 나눠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그 양반은 문무관들과 그 일족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중인들은 이제 그 뭐 강의 계층은 뭐 중간 계층인데 그 주로 기술관. 그렇지만 넓게 보면 서울 계층까지 다 포괄되는 사람들이죠. 그 나중에는 서울과 중인들이 합쳐갖고 중서라고 불려지죠. 자, 그 다음에 상인들은 뭐 그냥 상민들은 그냥 농민, 수공업자, 상인 이렇게 있고 천민은 노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을 보면 사회제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춘대춘합의 제도, 한국제도가 있죠. 그래서 을창제도, 사창제도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사창은 한쪽 사회 자치적이 해갖고 뭐 이거 쭉 있는데 이것도 이거 좀 잘못 요약한 것 같은데 이 사창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16세기 때 양반 살림들이 그 자신의 영향권을 확대시키려고 했던 사창들이고 두 번째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국가주도의 사창이 있어. 국가주도의 사창은 을창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게 국가주도의 사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널리 일반화되지 못했어요. 그냥 시범적으로 몇 개 실시했어. 이게 이제 일반화된 거는 고종 때 들어와서 그 흥성대원군이 했던 사창 있죠. 이건 국가주도의 사창이에요. 그래서 이거 예를 든 거는 그 여기는 이건 산림주도의 사창을 적어놓고는 얘는 국가주도의 사창을 적어놨어. 이건 좀 잘못된 예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좀 구분해서 보시고, 제가 원래는 의창이 담당했지만 나중에 상경창이 이제 연결되고, 이거 나중에 더 얘기를 할게요. 자, 법률제도서, 건국대전과 대문율,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건국대전 많이 나왔죠. 외워두시고요. 조선시대 법제도는 이제 그 나중에 푸셈 강독할 때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황충사회는 뭐 그렇게 볼 거 없고, 다만 이제 농민 통제로서 조선 초기 때 면리제를 시작했고, 그다음 오가 작통법, 호패제도. 근데 조선 전기 때는 오가 작통법이나 호패제도는 실시했는데 이게 잘 먹혀지지 않았어요. 반발이 너무 많았던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건 조선 후기 때 가서 이제 일반화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리학적 질서가 강화되죠. 그래서 여기에는 성리학적 질서의 강하기 때문에 살인 집권 후 이렇게 했는데 16세에 보는데 학교에서는 보는 16세기 가독이고 대개 17세기 때도 보고 있어요. 예. 왜? 17세기 때 양난이 일어났죠. 그래서 신분 질서가 붕괴되고 그래서 이제 양반들은 이 신분 질서의 붕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전에 장수의 정치 이념으로 내세웠던 성리학을 사회 곳곳에 이제 학살시켜 구범화시켜. 그러면서 사회나 이런 가족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를 불러일으키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16세기 기점으로 해갖고 16세까지는 고조하고 좀 한 세트 묶고, 그 16세기 이후 17세기 때문에 조선 후기는 또 다르게 변화상을 가지고 이제 예전에 문제가 나왔죠. 자, 일단은 뭐 족보들이 이제 부학들이 많이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 때 부학들, 족보들은 되게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가 좀 달라요. 조선 전기 때는 좀 족보가 그러니까 부계와 모계, 척에 다 합쳐있는 족보들이야. 일종 만성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안동김씨면 안동김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성씨들이 있어. 왜? 인척관계가 그 연결된 관계가 돼 있으니까 외계나 부모 모계 쪽이나 그래서 이제 성보다 자기 원래 안동김씨보다 다른 타성이 더 많아요. 근데 이때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그 족보들은 좀 성격이 달라지죠. 이때는 만성보가 아니라 안동김씨면 안동김씨만 있는 거야. 안동김씨 족보에. 예. 그래갖고 좀 성격이 그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서원 같은 게 있는데 서원을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 후진양성 등등을 했고요.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고 나중에 이양의 권위를 받아서 사역서원이 되죠. 근데 소소선으로 이동 바뀌게 되고 한약인데 이 한약 부분은 진짜 중요하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3-4문제 나왔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정도 지식인데 그 실제 중에 한약은 더 복잡해요.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그래서 뿌셈이라든지 뭐 기출 분석 등등 해가지고 한약 내용 파악을 해주세요. 나중에 다시 기출 문제 분석할 때 그 신부생 강독할 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 조선 후기 때 보면 이제 신분제가 동요가 일어나죠. 양관층에서 분할해서
항반, 남인 세력들이 주로 잔반, 몰락, 양반, 이에 반해 건반 같은 직권, 도론 세력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양인수가 늘어나고 노비수가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신분상승 운동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영종조 때 적극적 신분 운동이 하고 천여주가 많이 진출하죠. 결국에는 신해협통을 통해서 서울 차별이 철폐돼요. 요 신해협통이 뭐하고 헷갈리냐면 이걸 또 신해통공이라고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힌 곳을 뚫어준다 그 의미인데 원래 이제 신해통공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금단 정권 철폐할 때 이건 영조 때 얘기고 이거는 설종 때는 신해통공은 신해협통이라고 부르는 그거는 서울들이 서울군고법에서 법제로 차별받았던 그러니까 간직의 진출에 제한을 받았던 한풍서영제 있죠. 이걸 없애는 거야. 그리고 문과 시험을 볼 수 있는 그것을 허용해 주는 거야. 제도적으로. 자, 중인들은 이제 주로 기술직을 종사하면서 축적된 재산과 탄탄한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신분상승을 추구했고요. 그리고 철종 때 그 서울대 영향을 받아서 대규모 소총 운동을 했다. 그래서 얘네들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해졌던 그 제도적 그 차별이 아니라 간행적으로 이제 차별했던 걸 없애달라. 근데 안 들어줬죠. 자, 노비들이 많이 해방이 됐어요. 신분상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병노비, 간청에서 일했던 노비들이 그 낙공노비로 전환됐죠. 임용노비는 산상노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노비종복법이 실시되면서 영조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양이나 됐죠. 그리고 순조 때는 공노비가 해방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고종 때는 노비 세습제가 폐지되고, 결국에는 갑오개혁 때는 공사노비들이 해방이 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여성의 지위는 조선후기 때 들어가서 약화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강화되면서 장자 중심의 상속이 일어났는데 이때 장자는 적장자죠. 정확히 말하면. 예. 그래서 서자들은 계속 차별받았어. 여성 제거를 금지하고. 이때 금지는 이걸 좀 약간 복잡한데 그 조선시대에서 여성 제거 금지법이 성종 때 통과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엄밀히면 여성의 제가를 금지한 적은 법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종 때 그 여성 제가 금지법은 여성 제가를 막는 게 아니라 그 여성의 그 자녀들, 그러니까 제가녀의 자식들 있죠. 제가녀의 자식들의 뭐야? 간직 진출을 막는 거야. 근데 이거는 간직을 진출하는 사대부들에게만 구성론 있는 거지. 일반 평민들은 그냥 상관없는 거야. 자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냥. 제가를 하든 이혼을 하든 터치를 안 했는데 문제는 17세기 때 들어와서 이제 성리학적 가치관이 이제 뭐냐면 일반화되고 강화되면서 나중에 이제 18세기 넘어가면서 어떤 거는 그걸 또 일반 평민들도 이제 받아들이게 돼요. 알아서 내면하듯이 제가를 이제 안 하는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제가를 하면 이제 뭐냐면 쌍욕 욕 듣고 그래서 막 그 오늘 김치년이라는 그 욕도 듣고 막 그래. 그러니까 이제 못하는 거예요. 간섭적으로 이제 막아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 예는 좀 있죠.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보쌈을 하든지 그날 습첩이 돼갖고 저기 성황당 앞에 가서 남자 기다렸다가 아침에 처음 오는 남자들 달라붙어가지고 가든지 그런 편법을 이제 뭐냐면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금지보다는 법제적으로 했다보다는 사회 간행적으로 이제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자 호적에 이제 자녀수를 기재하거나 여성 호조를 금지하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성들은 예전에 이름을 기록했지만 이제는 어떤 식으로 뭐 2녀, 3녀 이런 식으로만 기록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친형제도가 실시되는 등등 했죠. 양자 입양이 보편했다. 이건 뭐냐면 예전에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외손이 딸이 뭐냐면 제사를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제사는 누구만이 지내는 거야? 아들, 특히 적자만. 그러니까 만약에 서자가 아들이면 이 사람은 이제 제사 못 지내요. 서자는. 다만 주변에 양자들이 있는데 양자도 핏줄이 없는 사람은 완전 다 드는 게 아니라 되게 8촌 이내로 가벼운 그 근친에서 이제 받아들이는 거야. 자, 혼인은 일부일처제지만 일부일처 답첩제죠. 그래서 처와 첩이 구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과질서 이제 해가지고 그 기득권 상조집에 이제 그 약화되니까 기득권 유지한 노력으로서 이제 뭐냐면 청금록이나 항학이나 등등등. 그래서 한약도 그걸 이용했는데 이건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이 한약을 둘러싸고 항총사의 권력 구조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향정도 일어나고 등등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제가 그 푸셈이나 이거 할 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요 부분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사 넘어가면 또 그 사회변화 운동에서 이제 19세기 때는 세도 정치기 때는 사회 신분제가 독려되고 농민경제가 파탄되고 농민의식이 성장되고 정치기가 물러나고 그다음 재난, 질병, 도적대 또 이양성까지 출현되죠. 그리고 이제 그 불안한 이제 사회 심리를 틈타서 예언 사상이 널리 확산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그 비기주의 있던 정감독 같은 거. 이것도 이제 전 시간에 얘기했던 풍수 도참이나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은 거야. 비보 사상이나. 예. 그다음 천주교가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 천주교는 서학의 일환으로 이제 전파된 학문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다가 자체 신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종교로 받아들이게 되고 주로 남인계열, 근기계열, 근기 남인 중심으로 이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여기 쭉 여러 가지 박해 있죠. 예. 그래서 뭐 신해박해,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예. 신해박해는 진산사건 때문에 일어났고 신유박해는 이제 그 당시 순조 초창기 때 일어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병호박해 때 김대균이 시성되고 그 다음에 병인박해도 예전에 객관식 기초에 잠깐 언급됐었죠. 이게 병인양요의 발달이 돼요. 예. 마지막 바퀴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삼정에 물려는 내용이 있죠. 예, 그래갖고 전정, 군정, 항곡 이런 것들이 삼정에 물려는 데 있었고 이게 총액제가 실시됐다. 총액제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커터제죠. 그래갖고 그 지역마다 뭐냐면 할당을 줘. 할당은 이거 채워야 돼. 이게 총액제죠. 그리고 이제 징수할 때는 마을 단위로 연대 보증을 해가지고 징수를 하죠. 공동납제. 총액제와 공동납제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정정의 문제점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있고 뭐 징결, 그 다음에 뭐 음결, 백지징세 등등등. 도교는 이제 뭐냐면 모든 세금을 어디다 걷는 거야? 세금을 토지의 기준으로 걷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문제점인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분정은 인징, 족징, 뭐 한국청정, 백골징포. 한국도 되게 많죠. 원래 좋은 제도야, 한국 제도는. 근데 이게 이자가 이제 걷게 되는데 이 이자가 지방 재정에 쓰이는 게 아니라 뭐에서 중앙 구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더 걷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문제점이 여기 등장한 거야. 그래서 이 문제점 이렇게 쭉 나열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 역교는 기출문제에 그 문제점을 한번 잠깐 예문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동학이 이때 창시돼갖고 체제우에서 창시됐고 유불성과 민간신화 이런 것들이 연결됐고요. 그 다음에 인내천사상 등등등 이런 것도 있는데 꼭세무민이란 이유로 체제가 처형했다.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뭐냐 조선왕조를 부정했다는데 이건 아니에요. 예. 동학은 엄밀한 조선왕조 부정한 게 아니야. 동학 농민 운동할 때도 조선왕조 타도하다고 해서 일어난 게 아니죠. 예, 그 당시 정부에서 처음에는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투쟁이었고 나중에는 이제 외세 그리고 주로 탕강오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왕은 잘못 없고 이제 착한데 정치를 잘하는데 누가 못된 짓을 한 거야. 주변에 있는 간신배들이 문제가 있다. 개화파들이 문제가 있다. 그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못 정리한 것 같아. 후천개벽을 마치 조선왕조 부정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갖고 이제 정리한 것 같은데 이건 아니고. 근데 이제 최재호는 창시를 했고 이걸 확대시킨 사람은 누구죠? 이대 교주였다? 최시영이야. 그래가지고 교단 정비를 조직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포족제 같은 것들을 조직을 했고 교지를 정리했어요. 동경대정이라든지 용담유사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때 이제 그 19세기 때 세도 정치의 대표적인 난이 뭐죠? 홍경대난과 임순농민봉기죠. 자, 홍경대난은 이제 몰락 양반 홍경대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최근에 몰락 양반이냐? 하는 것 설들이 좀 많아요. 아닐 것이다. 지방 유지다. 이런 설이 많고. 자, 그래서 평안도 지역 차별을 반대했고 평소 대홍수로 자처했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냥 진압당했고 임술농민봉기는 여러분 알다시피 삼정의 밀란 때문에 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진주 밀란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그래서 그 대체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는 시행되지 못했다. 그 밀란이 잠잠해지니까 그냥 건너뛰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사를 받고, 그 다음에 문화사를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근세 문화사를 볼게요. 거기에 이제 좀 눈여볼게 이제 조선 초기 때는 민족문화가 발달됐어요. 그 이단은 이제 그 훈민정음이 만드는데, 예전에 훈민정음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갖고 이제 그 훈민정음이 이제 세종대왕이 직접 이제 만들었죠. 그 용빈 어천거나 원인천강지곡 등등등 이런 것들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했고, 그 다음에 국립기관으로서 성균관 중앙에, 그 다음에 사학 지방의 항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이 해갖고 이제 그 있었죠. 이 부분은 역사서 같은 경우에 건국 초기에 왕조 정통성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그 만들었는데 대표적인 게 고려국사예요. 정도전이 만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정도전이 살해당하면서 없어지고 지금 어떤 내용인지 몰라요. 이게 이제 고려사하고 이제 해가지고 다시 편찬된 거죠. 조선왕조실록이 만들어졌죠. 태조에서 철종까지. 예. 근데 순종과 고종도 있어요. 실록이. 근데 순종과 고종실록은 이왕직이다 해서 일제시대 때 만들기 때문에 정통 조선왕조실록에서 배제된 거야. 그래서 편년제 사서고 그 다음에 춘추관에서 왕이 죽으면 실록청이 있어 편찬해서 편찬을 했고요. 뭐 사초, 시정기, 승정일기, 의정부 등록, 비변사 등등으로 했고 원래는 4대 사고에 보관돼 있었죠. 근데 임난 때 전주 사고에 외에는 다 불탔으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이걸 산을 올렸어. 그래서 춘추관을 제외하고는 다 오대산, 태백산, 묘항산, 만이산 등등등 다 산을 올려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사가 이제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이 고조사는 기전체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정도전에 고려국사를 모델로 했던데 이건 틀렸고 고려국사를 모델로 한 거는 뭐죠? 예, 고조사 저조예요. 고조사 저조. 이거는 그래서 명분론이 반영돼서 봉기는 제일 있어. 삼국사기 같은 봉기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 황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후 국가잖아요. 세가부터 출발하죠. 세가, 지, 연표, 열전. 네. 여기 눈여볼 게 뭐냐면 우왕하고 창왕은 그 세가에 집어넣지 않고 열전에 집어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폐가 입진한 거 아시죠? 가짜 왕을 폐하고 진짜 왕실을 세운다. 이 논리에 따라서 근데 우왕과 창왕을 부정을 했잖아요. 창을 폐하고 공양을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얘는 신후 신창이 된 거야. 왜? 신돈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후 신창이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고조사 저조인데, 이 고조사 저조는 앞에 고조사는 기전체인데 이건 편전체죠. 이거 앞에 고조사는 주로 왕을 이제 읽으려고 했던 거고, 요거는 신하들이 읽으려고 했던 거야. 복음론이야. 그래서 이건 왕 중심으로 저술되는 반면에 고조사 저조는 누구 중심이에요? 신하 중심으로 돼 있어요. 예, 복음용으로. 그리고 이 저조단말은 요약했다는 말이야. 요약. 그러면 앞에 있는 고조사를 요약한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전에 있었던 그 고조사 전에 있었던 고려국사를 요약한 거야. 고려국사.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고조사를 요약했으면 고조사에 있는 내용이 100% 고조사 저조에 있어야 되죠. 근데 고조사에 없는 내용이 고조사 저조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요약본은 고조사가 아니라 그 저본은 그 앞에 있는 고려국사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게 있고 이제 삼국사 조조는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삼국사를 뭐냐면 요약한 거고 그다음 동국통감이라 해갖고 이제 선종 때 서거정이 편찬한 게 있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이때 이제 훈구파하고 사림들이 이제 서로 합작해서 만들었어. 그래서 논찬 부분은 사림들이 썼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16세기 때 사서는 별로 볼 건 없어요. 그냥 조나주의적 사서가 많다. 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 지휘서에서 지도를 보면 이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홍일, 강리, 역대국 지도. 이게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예요. 그럼 지금의 일본의 그 대학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세계 지도지만 한반도와 중국을 좀 크게 그려놨죠. 그리고 이제 그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표시하고 이런 세계적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원나라 간섭기 때 그 원나라부터 여러 가지 지리적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이 조선 초기 때 만들어진 지도인데
근데 이제 이 태종 때 만들었던 홍익, 강릉, 역대국 지도 끝으로 조선 중기 때 만들어진 그 여러 지도들, 세계 지도를 보면 이제는 뭐만 있어? 한국 있고 중국은 되게 큰 놓고 일본은 점을 찍어놨죠. 네, 그 정도야.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있지만 그래도 얘는 좀 약간 여러 이제 나머지들 그려놨는데 16세기 넘어와서는 아예 그냥 다 배제시킨 거야.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휘소로서는 신천 팔도지지 그 다음에 동국 여지슬람 이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이걸 이제 중종 때 편찬돼서 신중 동국 여지슬람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윤리 의대서 같은 경우 상강행실도 국제회의 등등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세종 때 편찬됐던 상강행실도를 나왔어요. 그래서 충신, 효자, 연려들의 행적을 도라고 붙였으니 그림을 그리면서 보여준 거야. 왜? 백성들 그걸 알리려고. 그래서 한자는 모르니까 그림을 보여줘서 만화로 보여주는데 만화 보면 안 와 그걸. 그러니까 더 얘네들 계몽시켜야 되겠다. 교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만든 게 뭐냐면 한글이죠. 한글. 자, 법전은 조선건국전, 그리고 경제육전. 그래서 이 조선건국전이 경제육전에 영향을 주고 결국에 건국대전이 만들어지죠. 이거 자체가 이제 육전체제로서 시험문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속대전, 대전통보, 대전했던 육중조대. 그거 외워두셔야죠, 이거는. 상당히 필수가 암기해 두셔야 돼. 이것도 이제 그 조선시대 법정과 관련된 09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게. 이것도 몇 년 돼? 벌써 10년 다가오네요? 10년? 그 제가 기출문제 분석할 때가 어저께 같은데 금방이네, 10년이. 자, 그래갖고 이제 그것도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 성리학 정착을 보면 이제 성리학은 초창기 때 정착하다가 이게 내면화된 게 16세기인데 사님들이 등장하면서 여기에서 눈여겨봤던 이제 학자들이 이항과 이의죠. 그 이항과 이의가 벌인 사단칠정 논쟁이 있어요. 거기에도 이제 기대성이 이제 끼어들어갖고 기대성하고 같이 했던 것이 사단칠정 논쟁인데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조선시대 성리학이 심성론이 특히 발전됐다. 이항을 보면 이항은 영남학파고요. 동인, 남인들에게 특히 영향을 주죠. 그리고 이제 이는 종교하고 기는 비천하다. 그 이기 이혼론 이렇게 이제 하고 이기 오발설 이런 것들을 이제 있고 성학십도 같은 거를 제출했다. 그래서 기대승과 사당 실정 논쟁인데 이게 상당히 유명한 논쟁이죠. 이항과 기대승의 사당 실정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뿌셈할 때 좀 더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율곡 이의는 여기 이제 얘는 이제 뭐냐면 기호학하고 관련돼 있고 서인 특히 노론하고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과거 시험을 본음 죽즉 뭐냐면 합격을 했어. 9번 장원 급제했다고요. 예, 대단한 천재죠 이 사람이. 13살 때 속가에 합격해갖고 23살 때 장원에 급제했어. 대가 장원에. 예, 그래갖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수미법, 사회경쟁론 10만 양명설 있는데 경장이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국가를 만들 때 창업 군주가 있고 창업 시기, 수성 시기, 그 다음에 경장 시기야. 그래서 수성 때 만들었던 제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삐거덕거리죠. 그러니까 그 경장을 가야금 그 줄을 뜯어 고친다, 조종하는 게 경장이거든요. 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 시스템을 조종하고 보완하는 게 경장이에요. 뭐 이런 것들. 10만 양명설은 이거는 하나의 설이야, 진짜 말 그대로. 주장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실록에는 초창기 선조 실록에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조 수충 실록이 이제 했는데, 이게 100년 뒤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이 선조 수충 실록에 있는 내용들이 되게 어디를 봤냐면, 이의 행장에 적어 놓은 걸 뺏겨 놓은 거야. 행장이라는 건 죽은 사람의 어떤 업적들을 기록한 건데, 좀 약간 가장된 게 맞기 때문에, 이건 그냥 뭐랄까 뭐 군사를 키우자는 걸 주장했지만 구체적으로 10만을 제시했다? 그걸 아직까지는 이렇게 설이 있어요. 자, 이항에 비해서 이제 뭐냐면 기를 상대적으로 강조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기이혼론을 이제 주장해. 이기이혼. 주의할 건 뭐냐면 그 이항이나 이이나 예전에 이항은 이기이혼론 그 다음에 그 이는 이혼론 이렇게 주장했잖아. 그게 아니라
이제는 이기 이원론이에요. 상대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기 이원론인데 다만 상대적으로 이는 기를 강조하고 이와 기의 어떤 합의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잘 쓴 것 같아. 이론론적 이기 이원론이라고 했어. 기본은 이기 이원론이지만 하나가 합치는 이론론이다. 이론론적 이기 이원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상은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이통 기국론, 기발 이승 일도설. 이거 외워두세요. 그 내용 나올 수가 있어. 이게 05년인가 06년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저서로는 동호문답, 만원봉사, 견문욕을 등등등 이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파 형성 같은 경우에는 각 정당이 이제 뭐냐면 학파가 연결됐죠. 그래서 동의는 그 서경덕가 이항학파로 연결되고, 그래서 북인들은 서경덕 조식학파, 남인은 이항학파. 그래서 서경덕 학파는 소인, 소부, 그 다음 조식학파는 대북 이렇게 연결되죠. 예.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인들은 이 학파는 노동과 연결되고, 그다음 성호학파는 그 성호학파가 연결되죠. 북인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북인들 여기 연결네. 예. 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송 전쟁이 일어나고 불교 정치에 볼 거 없어요. 도첩제만 해가지고 불교 탄압하려고 했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도교에서 기억할 게 소격서인데 소격서가 예전 고려시 때부터 있었죠. 누가 폐지하자고 주장해요. 예. 조광조가 폐지해서 폐지시켰죠. 그리고 이제 그 풍수지에서 한양총도를 합리화시켰다. 이건 잘못된 거죠. 한양총도는 풍수지대에 입각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고. 그렇지만 이제 조선 후기 때 은택풍수에서 양반들 모지 성적에 큰 영향을 줬다. 논란이 상속 논쟁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과학기술 발달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는데 특히 천문이나 관련된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천체 관측기호로서 혼이 간이 이런 것도 있고 앙부일구 그 다음 토지 측량기호로서 인지 군염 그 다음에 천문도로서 청상열차 분열 지도가 있죠. 예. 그래서 그 조선의 건국의 정당성을 마련해줬다. 자, 그 역보면 칠정상 있죠. 그래서 종전의 수신력, 그 다음에 해외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양 중심으로 이제 해서 세종 때 만들어진 것이 그 칠정상이다. 그래갖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학에는 한양 집성방, 의방유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활자 인쇄는 태종 때 개미자였다가 세종 때는 갑인자, 밀랍 대신에 그 뭐냐면 십자파를 조립해서 거기에 이제 뭐냐면 그 대나무 잎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해갖고 활자를 고정시켰죠. 그 다음에 병선은 이제 각자 보시고 무기에서 이제 볼 게 이제 하차나 하포를 제작했다.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이게 원래 여진족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임진왜란 때 사용됐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행주상석 같은 거 있죠. 그런 전투에서 이제 사용했던 것이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병선제 비교도선, 쾌속전이나 거북선은 이게 태종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임진왜란 때 만든 거북선은 좀 달라요 이거는요. 아마 정확한 신문에 올라서 그런데 임진왜란 때 그 만든 거북선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명종 때 만든 판옥선을 개조해갖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태종 때 만드는 그 거북선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건축과 예술은 볼 필요 없죠. 이거 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문학도 우리가 상관없죠. 예,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성리학이 변화해가지고 조선 후기 때 보면 성리학이 노동 중심으로 해갖고 뭐냐면 교조화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송시혁이죠. 근데 성리학을 좀 탄력적으로 해석하자. 예, 그 육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석하자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윤유와 박세당이야.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문난족으로 해서 매도당하죠. 이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남 논쟁이 일어나죠. 이거 좀 외워두셔야겠죠. 호논과 낙논 간의 논쟁인데 노론 내부의 신성론 논쟁이에요. 그래서 호논은 인물 성이론, 그리고 낙논은 인물 성동론이죠. 그러니까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다르다.
그래서 조선과 오랑캐청은 본성이 다르다. 근데 낙로는 인간과 본성은 서로 같다. 조선과 오랑캐청은 동일하다. 그래갖고 요론의 인물 성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 북fol론 관련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물 성동론과 관련된 것이 북학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이 북fol론은 좀 약간 그런데 왜냐면 이게 전해이기 때문에 너무 끼워 맞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좀 나중에 이 북학론을 바탕으로 해서 개합파들이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의정측사는 틀려요. 의정측사는 거기 이제 호론이 위전척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이 당시 위전척사 때는, 그러니까 개항 이후에 때는 호론이 정치적 존재가 없었어요. 낙론이 다 지배했지. 그러니까 낙론에서 개화파가 나오고 그리고 그 일부가 이 이론론에 입각해가지고 그 위전척사 운동을 펼쳤던 거야.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이거는 잘못됐다. 예전에 교과서가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뜯어 건쳤다가 최근에 교과서 또 잘못된 것도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건 아니에요. 맥락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양명하고 수용 있죠. 예전에 한번 양명을 잠깐 언급됐죠. 예. 그거고 그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된 거는 정제도 강학화, 불안 종친이나 제야 소론들 이런 것들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박은식의 유교 구신론에 영향을 줬다. 양명학은 중국사와 관련된, 명나라 때 그 양명학 관련돼 갖고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사와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해보고, 자, 신학이 이제 있는데 아마 조선사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신학이에요. 이거. 네. 신학이 많이 나와, 진짜. 자, 신학의 배경을 보면 사회 모순을 시정하고 사회 과학 지식, 청나의 고중학에 영향을 받고 있고 실사 구시적인 성격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앞에서 선구자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발전 중농학파하고 중상학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죠. 그래서 중농학파를 경세 치용학파라고 해요. 경기남인은 근기남인이라고 하죠. 또 근기남인.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토지제도 개혁에 집중해서 자영농을 육성하자. 토지를 절대 분배해서. 대표적인 유영원인데 유영원이 예전에 노비제도와 관련되고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이 사람은 중상주의 중농학파의 선구자로서 균존론을 주장해요. 관리, 선비, 농민에 따라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그 다음에 양반 문벌제도, 가거제도, 노비제도 모습을 비판하고. 그래서 노비제도를 당장 없애긴 힘드니까 천천히 해갖고 없애자. 그래서 뭘 주장했죠? 노비 종무법. 예전에 그와 관련된 예문이 시험문이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익을 보죠. 성화파에 들어가 있는 이 이익을 보면, 이 사람은 한전도를 주장하죠. 영업전을 취하고는 매매를 금지하자. 예. 그래서 이제 하한설을 이제 주장하고, 천주교를 연구했지만 이 사람은 천주교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했어. 연구하는 거고 또 받아들이는 건 별개 문제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6가지 좀, 노비제도, 가거제도, 양반문벌제도 등등등을 비판하고, 그 다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패전론이죠. 그래갖고 화폐 경제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호사설, 가구적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이의 제자 중에 2개가 있어요. 얘네들 성호 좌파와 우파가 있어. 좌파는 얘는 서학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이고, 근데 우파는 서학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서학을 받아들이는 입장은 누구냐? 대표는 정약용이고요. 그 다음 우파는 안종복 이런 사람들이죠. 자, 정약용은 정조 때 이제 하락했고, 그 당시 이제 그 사람이 토지제도로서 뭘 제시했냐면 예전에 자주 시험 문제 나왔는 여전론을 제시했죠. 마을 단위의 공동노동, 공동경제를 하자. 그래서 노동에 따라 차등 분배하자. 근데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적 개혁으로 정정을 주장했죠. 이때 정정론은 그 맹자가 주장한 정정제가 아니에요. 이걸 이제 재해석을 해서 노동력에 따라서 뭐냐면 차등으로 그 토지를 분배하자. 그것도 모든 토지를 다 분배하자는 게 아니라 먼저 처음에 국유지를 했다가 거기에서 분배해갖고 얻은 이익을 가지고 또 사회주의 국가가 사가지고 점진적으로 분배하자는 거야. 그래서 현실적 개혁 방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맹자의 정정지하고는 좀 거리가 약간 멀어요. 이거는요. 자, 정현우는 이제 저서로서 이제 많은 책을 남겼죠. 목민신서, 경세육포, 홍문신서, 그 다음에 등등등. 이런 것들 뭐냐면 나중에 전서, 목록, 문제로 만들었어요. 이게 여유당 전서죠. 자, 여유당 전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무슨 운동과 연결됐죠? 조선왕 운동, 시각사상의 대변자 해가지고 연구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형 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중사학파로 넘어가는데 중사학파 선고자는 유승훈이에요. 그래서 영조 때 하겠고 산업공사의 직업적 평등화 천문화를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고 우선하는 것을 이제 써서 토지지도의 개혁보다는 농업 사업적 경험, 기술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걸 강조했죠. 그 다음에 이제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등등을 무슨 학파라고 하죠? 국학파, 연안학파라고 하죠. 되게 이 사람들은 이제 그 노론 출신이야. 노론 출신. 예. 그래갖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권력을 지휘 쉽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떼어치고 그냥 문학작품 쓰면서 소설 쓰면서 그 뭐냐면 있었던 사람인데 자 홍대영은 군전제를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의산분답을 이제 저술하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무한우주론, 지전설 등등을 주장했는데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홍대영 자체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박지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의외로 시험 문제는 홍대영이 많이 나와요. 홍대영이. 그래서 이제 있고 솔직히 말해서 박지원은 볼 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은 거기 뭐 그 수대 선박 이용하고 연하일기 정도 썼다는 거. 그 개혁사상은 그 여러 가지 개혁사상 홍대영이 더 많이 제시했어요. 나이도 박지원보다 홍대영이 더 많아. 근데 이제 박지원이 하도 간종 좀 스타일이다 보니까 홍대영보다 박지원을 더 많이 기억을 해서 문제지. 실제로 알짜배기 개혁사상 홍대영이 더 많이 제시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박지원은 이제 뭐냐면 한전제를 제시했고 수대 선박을 이용하고 용종론에서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그리고 양반 사회를 이제 제도를 생산성을 비판했고요. 그래서 저서에서 유명한 일기가 있죠. 간홍성촉. 그리고 박재가는 이제 그 보면 청과 통상을 강화하고 수대 선박 이용을 주장하고 선박을 이용을 주장하고 이 사람은 유명한 게 우물에 비유해서 소비를 강조했죠. 예전에 저작만 강조했잖아요. 소비를 강조했다. 자, 그래서 북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썼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사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익의 성어사설, 사만정통론 같은 걸 주장했죠. 예전 시험 문제 나와. 그 다음 안정부의 동사강북도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이것도 예전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 이익의 역사의식을 계승했어. 뭘 계승했을까요? 사만정통론. 그래서 강목제 형식으로 명분과 정통성을 중시했고 사만정통론 쓰는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단군조선, 기자조선, 그럼 기자조선에서 마한 넘어갈 때 누가 있었어? 사만이 있었죠. 아니 누구지? 이만의 거는 역사적 실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통성이 없다는 거. 왜? 찬탈을 했잖아. 예. 그래서 정통이 누구로 넘어갔죠? 마한, 사만으로 넘어갔죠. 왜? 준항이 마한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사만정통이 나오죠. 삼국은 무통을 처리했어. 너무 비등하기 때문에 정통이 없다. 그래서 통일신라, 고정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중사역의 토대를 마련했고 발해사를 말갈 역사를 본다. 이게 좀 한계점이죠. 예, 우리나라 역사를 뭐 편입을 안 시켰어. 서술했지만 편입은 시키지 않았어. 우리나라 역사가 아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어떤 영토에 일어난 역사이기 때문에 적어놓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한치의 해동 역사는 이제 500여 종의 중과 일본 자료를 참고해서 민족의 의식을 확대시키고 기전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긍의 연려식 기술 예전에 잠깐 언급했는데 조선시대의 문화, 정치 문화를 실증적 객관적으로 정리한 야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얘기들은 어디에 다 나오는 거야? 연려식 기술에 나온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 항은차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연려식 기술에 나와 있는 거야. 예. 자, 그 이종의 동사, 그 다음에 유독공의 바대고 등등 있는데, 요게 능력의 바대고예요, 바대고. 바대고는
최초의 남북국 시대에 달섰죠. 그래서 바다를 우리나라 역사에 편입시킴으로써 고대사 연구의 시야를 만주 지역까지 확대돼서 협소한 반도적 사관을 극복했다.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고도 해갖고 뭐 9개 고쳐난 글. 그래서 형식은 기전체 양식이야, 바다고. 이것도. 그 다음에 김정희의 금속강도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제 언급됐었어요. 북한산비, 항초동비 등등등 이런 것들이 진흥황, 순수비라는 걸 고증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지휘서는 그냥 볼 건 없는데 이거 볼 거 많겠네 여기 보니까. 자, 한백근의 동국지휘와 정형 아방가고 이거 완전 외워두셔야 돼. 이거 기출문제 나왔고 아방가고 나왔고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에도 이번에 아방가고 냈거든요. 예. 근데 냈는데 그거 아방가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 내가 냈는데 학원 강사 모의고사 맞춘 건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맞춰도 얘기는 안 해. 이상하게 많이 다운을 받아보는 것 같은데. 자, 뭐 하여튼 억울한 점 좀 있긴 있어요. 저도요. 예. 자, 하여튼 이게 동국지휘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요게 영향을 받았어요. 아방가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두 개는. 자, 인문지휘서는 이제 이중의 특리지가 있는데 역사과에서는 강조하지 않지만 이거 지휘과에서는 항상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지도에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대동여 지도죠. 대동여 지도. 그래갖고 이제 심리적을 사용했다. 예. 분철식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언어는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백과사전 같은 경우에 이수경의 지목유술, 이의 상호사설, 그 다음에 등등등 서유의 이모군기지. 그 이름 정도만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까지 쓰라고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문제 어려우면 명칭만 있으라고 요즘에 많이 나오잖아. 채점하기 편하게. 그러니까 명칭만 달달 외워도 될 것 같아요. 예? 내용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이름을 되게 중요시 여기다 여기는 또. 그래서 모르면 내용 하기 싫으면 명칭이라도 그냥 단어장 만들어가지고 외워두시는 것도 상당히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 자, 조선후기 때 이제 과학기술은 뭐 볼 거 없어요. 시험 문제는 이제 거기는 이게 안 나오는데 다만 이제 좀 뭐가 볼 거냐면 허준의 동의보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강해군 때 만들었고 예전에 항약운동 있었다고 했죠. 이 항약운동 집대성한 게 동의보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도 가능되고 세계 기동유산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이재만의 동의수세보감 사상과학을 확립했다. 자, 천문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이제 지전설 주장하는 사람이 최초 주장하는 누구죠? 김성문이죠. 이거 예전에 관련돼 갖고 나왔어. 홍대영이 최초 주장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김성문이 최초도 주장한 거야. 홍대영 두 번째 주장한 거고. 지전설이 뭐예요? 지전설이 자전이에요? 궁전이에요? 자전이죠. 예, 자전설 주장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대영이 홍천이를 제작을 했다. 그리고 거기 기술개발과 연결돼서 예전에 시험문제 나왔던 사람이 정약용이에요. 기행을 주장했죠.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은 동물은 없는 뭐가 있다? 인간 기술이 있다. 그래서 배달이 주교 설계했고 화성 출조할 때 거중기를 제작했다. 이 주교 설치 부분에 대해서 가상행차할 때 주교 배달이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적용했던 건 좀 약간 문제가 있어. 이것도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 정약용의 행장에 있는 내용이야. 근데 행장은 솔직히 말해서 기록적으로 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의 설인 거지. 근데 교과서는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워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따질 수도 없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9세기 최한기라는 사람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왜 최한기는 예전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에 좀 많이 언급됐거든요. 그래서 명나노 총수라는 문집을 만들었고, 뉴턴의 만류인력을 소개하고, 기초학을 강조하고, 그냥 지전설 주장하고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농서들이 있죠. 신속의 농가집성, 색경, 해동경서, 임원경제의 특징들 파악을 해두시고,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10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게 마테오 니치의 뭘까요? 공영만국 정도예요. 네, 그거 세계지도 있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는 요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할 때 한번 봐주세요. 근데 뭐 시험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 나오면 다 틀리지 누가 맞히겠어요. 객관식이니까 오지선다니까 하나 찍어 맞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성인문화 발달됐다는 건 그냥 그림 글씨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조선에 관련된 내용들 다 파악을 해봤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뭐냐면 후생 강도로 넘어갈게요.